자, 직류회로입니다. 첫 번째 ohm의 법칙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ohm의 법칙이란 저항 R과 전류 I 그리고 전압 V. 자, 전압의 기호는 V 또는 E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에 관한 어떤 공식을 정의한 법칙인데 잠깐 살펴보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자, 전류의 크기입니다. 전류의 크기가 자, 그 회로에 가해져 있는 전압에 비례하고 또한 저항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자, 전류의 크기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정의를 공식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공식으로 표현할 때 말입니다. 이 비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반비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 비례는 우리가 분수 기호에서 자, 분수에 분자로 위치를 하게 되고요. 분자로 위치를 두게 되고 자, 반비례하게 되면 자, 반비례하면 자, 분수에 자, 분모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런 정의에 대한 내용을 공식화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 비례나 이 반비례하는 이런 특성을 이용하게 되는데 항상 이제 비례하면 분수의 분자로, 반비례하면 분수의 분모로 위치를 두게 되면 됩니다. 자, 공식을 적어보면요. 자, I는 자, 전류의 크기가 그랬죠. 전류의 크기가 전압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V. 자, 분자로 두게 되죠. 그리고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R을 밑으로 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I는 R분의 V라는 이 공식이 바로 첫 번째 ohm의 법칙에 대한 공식입니다. 자, 단위는 A라는 기호로 쓰고요. 읽기로는 우리가 암페어로 읽죠. 암페어. 자, 첫 번째 I는 R분의 V입니다. 자, 또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V라는 공식과 R이라는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항정리를 쓰게 되죠. 자, V는 자, 분모에 있는 위치를 좌항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I에 R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전압의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볼트. 자, V는 IR. 이 공식은 첫 번째 공식 I는 R분의 V에서 또 하나의 공식으로 유도가 만들어진 공식이죠. 자, 또한 자, R 값과 I 값을 그대로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R은 I분의 V다 라는 공식을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저항의 단위는 ohm이죠. 자, 이 세 가지 공식을 우리가 ohm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I는 R분의 V, 그리고 V는 IR, 그 다음에 R은 I분의 V라는 공식을 우리가 ohm의 법칙이라 한다. 자, 정말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꼭 직류회로에서뿐만 아니고 모든 파트에서 이 공식은 다 적용되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hm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저항의 직병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저항의 직병렬 접속입니다. 자, 잠깐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 ohm의 법칙에서 R은 I분의 V다라는 공식이 있었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이 공식 세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R은 I분의 V식에 의해서 자, 이 공식에 의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자, 전압이 일정한 병렬회로에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병렬회로가 되면 항상 전압이라는 요소가 항상 일정하게 된다. 자, 전압이 일정한 병렬회로에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여 분배되고 자,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여 분배가 된다. 자, 이 말은요. 앞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봤죠. R은 I분의 V다 했을 때 만약에 이 V라는 전압이 일정하다면 저항과 전류값은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저항과 전류값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전류가 저항에 반비례하여 분배가 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병렬회로에서는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의 값은 저항에 반비례하여 분배가 된다. 자, 또한 자, 전류가 일정한
자, 직렬회로에서. 자, 말 중요하죠? 이 말 중요합니다. 이제 전류가 일정한 회로를 우리가 이제 직렬회로라고 합니다. 자, 직렬회로에서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여 분배가 된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자,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다 그랬죠?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다. 이 공식을 보시면, 자, R은 I분의 V. 전류가 일정할 때 저항값하고 전압값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전압이 저항에 비례하여 분배가 된다는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저항의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요. 자, 이제 저항의 직병렬 회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저항의 직렬 접속입니다. 자, 그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면 R1, R2라는 저항값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면 이 회로가 직렬 회로가 됩니다. 자, 직렬 접속인데요. 자, R1에 걸리는 전압을 E1이라고 합시다. R2에 걸린 전압을 E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전체 단자에 공급되는 전압을 우리가 E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이렇게 부어주는 방법은요. 이 전기 흐름, 다시 말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죠. 항상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I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자,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I라는 전류 값이 R1에도 흐르고 R2에도 흐르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지금부터 이제 적용할 텐데, 자, I가 R1에도 흐르고 R2에도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I를 이렇게 곱하고요. 여기도 I를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겠죠. 직렬회로에서는 각 저항에 흐르는 모든 전류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체 전류 I를 주어진다면 각각 저항에 I를 곱해도 이 공식은 성립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R1에 걸린 전압을 E1, R2에 걸린 전압을 E2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에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은, 자, E1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R1에다가 I를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겠죠. 또한 E2 전압은 R2에 I를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직렬 회로에서는요, 이렇게 전압이 분배되는데 여러 개의 전압이 분배되더라도 이 전압을 우리가 합성을 해주게 되면 전체 전압과 항상 이렇게 같게 된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갖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전압은, 자, E1 플러스 E2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적용해서 R1의 I값, R2의 I값 이걸 더해주니까 이렇게 전류값은 일정하죠. 그래서 전류를 묶어주면 R1 플러스 R2라는 이런 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마지막으로 전체 전압은, 자, RI입니다. 여기까지가 계속 오음의 법칙이죠. 이때 이 저항값을 우리가 합성 저항이다 또는 전체 저항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저 내용에서 첫 번째, 자,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 합성 저항이라는 건 무엇이냐? 합성 저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R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R1 플러스 R2라는 이 결과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각 저항에 전류를 그대로 곱해주고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E1이 들어갈 때, 자, E1 전압 공식과 E2 전압 공식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 오음의 법칙이죠. 자, 또한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전압 두 개를, 자, 이걸 전압 강화라고도 하는데요. 자, 전압 E1, E2를 더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E1하고 E2를 다시 한 번씩을 정리해서 마지막 이 저항값을 하나로 정리하게 되는데, 이 저항값을 우리가 이름하여 합성저항 또는 전체 저항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면 결국 이 괄호 안에 있는 요 수식이 바로 저항 R값과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리하여, 자, 직렬 접속에서 합성 저항은, 자,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가 되겠습니다. 자, 단위, 오음이라는 단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지금 회로는 저항이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으로
더해줬지만 사실은 저항이 여러 개도 나올 수 있죠. 자, 만약에 3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4개가 있다면 R4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렬회로에서는 저항값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여러 개 나와도 이렇게 하나씩 더해 가시면 합성저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 성질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